안녕하세요. 책사냥꾼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음, 오늘 읽을 책은 황금동전의 비밀, 임철우 지음, 그리고 국민서관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어린이와 함께 보는 창작동화라는 제목이고요. 때깔만 봐도 알지만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책이 여기 임철우 씨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좀 오래됐죠. 책 그 사진도. 그리고 발행일도 20년, 30년 전이고. 네. 이 책을 맛있게 읽을 겁니다. 옛날에 정말 재밌게 읽어가지고 이렇게 이름도 써놨어요. 이거 보이면 안 되는 건가? 방송사 공고? 어때? 그러면 돼지저금통부터 읽어봅시다. 토요일입니다. 학교가 파하자마자 용이는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날 같으면 끼리끼리 어울려 야구 시합을 하고 있을 다른 아이들도 오늘만은 저마다 종종 걸음으로 운동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까닭이 있느냐고요? 믿고 말고요. 토요일은 도시락을 안 가지고 다니는 날입니다. 배가 고픈데 놀이에 한눈을 팔 참이 어디 있어요? 넷째 시간 끝을 알리는 벨소리가 교무실에서 찌르르릉 하고 울리면 그와 동시에 아이들의 뱃속에서도 쪼르르륵 대답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그리고 카스테라빵, 짜장면, 비빔밥, 초콜릿, 아이스크림, 바나나, 오렌지 주스, 별의별 맛난 음식들이 저마다의 눈앞에서 뱅글뱅글 매물 돕니다. 어서와요 주인님, 빨리 나를 삼켜주세요. 저를 깨물어주세요. 야금야금 씹어주세요. 네, 공주님의 뱃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냉장고 속에서 이렇게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늦으면 심술쟁이 언니 몫이 되어버릴지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저마다 다투어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에요. 참 용이는 이따금 엄마한테 야단을 맞곤 합니다. 넌 참 말을 안 듣는구나. 학교가 파하면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니? 지금 대체 몇 시야? 응? 아이들과 함께 놀이에 열중하다가 늦게야 돌아오는 날이면 늘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른들도 참 답답하지 뭐예요. 학교가 파하자마자 아이들을 곧장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말이에요. 토요일을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몽땅 빼어버리고 그 대신 모조리 토요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럼 한 주일 내내 도시락 같은 건 싸지 않아도 좋을 테고 아이들은 운동장에 남아 야구 시합을 한다거나 학교 앞 으슥한 골목길에 있는 무지개 나라 전자오락실로 들어가 넋을 빼앗기고 앉아있는 일도 틀림없이 줄어들 테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뱃속에선 자꾸만 쪼르르륵 애처로운 비명소리가 울려나오고 눈앞에선 생각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날 좀 삼켜주세요. 날 먹어달라니까요. 하고 저마다 소리를 지르며 아우성인데 세상에 어떤 한심한 아이가 집으로 허둥지둥 달려가지 않고 해결낼 수가 있겠어요. 용인의 집은 아파트입니다. 단추를 누른 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용인은 재빨리 알리바바처럼 말합니다. 열려라 참깨.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엄마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오십니다. 정성스레 화장한 얼굴에 외출복 차림입니다. 어머, 마침 오는구나.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그냥 나가려던 참인데. 어딜 가, 엄마? 응, 오늘이 마침 엄마 동창회가 있는 날이란다. 금방 돌아올 테니까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 점심 차려놓았으니까 먹고. 알았지? 엄마는 열쇠 꾸러미를 용이의 손에 쥐어주고 급히 돌아서십니다.
나 혼자 있으란 말이야? 아빠는 아마 저녁에야 돌아오실 거야. 맨날 그러시잖니. 착하지 우리 용이. 집 잘 보고 있으면 엄마가 바나나 사올게. 그까짓 바나나. 엄마는 이내 계단을 뛰어 내려가십니다. 몹시 바쁘신 눈치입니다. 용이는 엄마의 뒷모양을 조금 원망스레 바라보다가 어쩔 수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이게 그 장면이군요. 잠시만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용이는 책가방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텅 빈 집안이 갑자기 쓸쓸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용이는 엄마가 차려놓으신 식탁에 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무척 배가 고팠던 참인데 혼자 먹으려니 그다지 맛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뭐랄까. 점심을 먹고 난 용이는 심심해집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장난감 로봇을 잠시 만지작거리다가 그만둡니다. 이틀 전 아빠가 출장 다녀오는 길에 사오신 탱크도 심드렁해집니다.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건너가 텔레비전을 켭니다. 하하하 호호호. 코미디 프로를 재방송하고 있는 참입니다. 다른 날은 재미있더니 오늘따라 그것도 왠지 싱겁기만 합니다. 용이는 은근히 엄마가 얄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엄마가 용이 혼자만 집에 남겨둔 채 외출하시는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거의 날마다 혼자서 집을 보십니다. 아빠가 출근하시고 나도 학교에 가고 나면 날마다 엄마 혼자 무척 심심하셨겠네, 지금 나처럼. 용이는 문득 그런 대견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건 그렇고 엄마가 오실 때까지 뭐하고 놀지? 방바닥에 엎드려 용이는 궁리합니다. 그때 얼핏 책상 위에 놓여있던 돼지 저금통이 반짝하고 눈에 들어왔습니다. 돼지 저금통은 지금 꽤 배가 불러 있을 것입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300개쯤? 아니 500개도 더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용이는 얼른 고개를 흔들어 버립니다. 안 돼. 저금통이 다 찰 때까지 모으면 엄마가 그걸로 내가 원하는 걸 뭐든 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용이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합니다. 순간 용이의 눈앞에는 전자오락실의 수많은 게임 기계들과 울긋불긋 화려하고 멋진 화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야, 너 무지개 나라 오락실 가봤어? 새 게임기가 여러 대 들어왔다더라.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우주전환 V가 그 중에서 제일로 재미있다 너. 어제 말이야 우주 스콜피온 게임에서 영찬이는 15,000점을 올렸다더라. 핏 겨우 그거야? 난 20,000점까지 기록했는걸? 와 진짜야? 잘난 체하는 명구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오늘 아침 쉬는 시간에 아이들 앞에서 명구는 그렇게 한껏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도 되게 그렇지만 용이도 누구 못지않게 전자오락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전자오락실에 거의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빠, 엄마와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용이 성적이 또 떨어졌잖아. 어찌된 셈이야 여보. 그게 뭐 제 탓인 줄 아세요? 전자오락실 때문이지. 뭐라고? 앞으로는 그런 곳에 안 가겠다고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저 녀석을 혼 좀 내주세요. 엄마 말을 도대체 무시한단 말이에요. 하긴 뭐 얘들만 나무랄 일도 아니죠. 학교 앞에 오락실이 몇 군데나 있는 줄 아세요? 자그마치 5. 왜 안 맞지? 군대랍니다. 아이고 원쯔쯔쯔. 너 이 녀석 당장 아빠 앞으로 와. 그래서 그날 용이는 아빠한테 아주 단단히 혼이 나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오락실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무지개 나라 오락실엔 아주 처음 보는 아주 재미있는 새 게임 기계가 들어와 있다는 소문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벌써 다들 몇 차례씩 해본 모양인데 용이는 저 혼자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더구나 명규가 보란듯이 뻐기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더욱 기분이 나빴습니다. 명규와는 전부터 그다지 사이가 좋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지난번 학급 회장 선거에서 자기에게 뒤진 것 때문에 명규가 심술을 부리는 거라고 용이는 짐작합니다. 용이는 돼지 저금통을 바라보며 망설입니다. 엄마와 아빠와의 약속이 마음에 걸리지만 마음은 이미 오락실 게임 기계 앞에 먼저 가 앉아 있습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하고 올 건데 뭐 어떠려고. 엄마보다 먼저 돌아와 있으면 눈치채지 못하실 거야. 아빠랑 약속하긴 했지만 이번 한 번만 하고 그만둘 거야. 정말 딱 이번 한 번만이라고. 용이는 기어코 벌떡 일어나 저금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돼지 저금통의 배꼽은 고무마개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돌리면 구멍이 뻥 뚫립니다. 용이는 방바닥에 동전을 쏟아내어 정확히 10개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저금통을 감쪽같이 처음 제자리에 올려놓은 다음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잠근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까지도 용이의 가슴은 쿵쿵쿵 물대방아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건 나쁜 짓인데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벌써 용이의 발은 학교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황금 동전. 교문 앞엔 많은 문방구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학교가 판 토요일 오후라서 그런지 근처엔 아이들이 별로 많지 않은 눈치입니다. 전자오락실들은 큰 길에서 조금 벗어난 골목길에 나란히 몰려 있습니다. 대여섯 개나 되는 그 전자오락실 가운데서 용이는 무지개 나라라는 이름의 오락실을 자주 드나들곤 합니다. 그 가게는 다른 가게들에 비해 훨씬 넓은 데다가 여러 가지의 게임 기계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가닥입니다. 용이는 이번에도 역시 그 무지개 나라 오락실을 찾아갔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무심코 들어서던 용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 안이 대단히 깜깜했기 때문입니다. 여느 때에도 오락실 안은 조금 어두운 편이긴 합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리창을 가리니까요. 그렇지만 오늘따라 가게 안은 한밤중처럼 유난히 깜깜합니다. 얼핏 영화관 안으로 잘못 들어선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여서 용이는 어리둥절한 채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왜 이렇게 깜깜하고 조용하지? 용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가게 안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언제나처럼 게임에 열중해 있는 아이들의 들뜬 목소리, 웃음소리, 환호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을 빼곡히 채운 온갖 게임 기계들로부터 울려나오는 갖가지 소리들. 삐용삐용, 수용, 슝슝, 쾅쾅쾅, 쾅쾅쾅. 딩도랭동, 딩도랭동, 딩딩딩도랭동. 하는 소리들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깊고 깊은 바다 밑바닥에 아득하게 가라앉아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곳은 너무나 수상쩍게 조용하고 깜깜하기만 할 뿐입니다. 이상한 걸 텅텅 비었잖아. 쉬는 날인가? 용이는 어두운 주위를 두리번거려 봅니다. 어찌된 셈일까요? 정말 가게 안엔 단 한 명의 아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순간 슬그머니 무서운 생각이 들어 용이는 뒤돌아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얼핏 가게 저 안쪽에서 한 줄기 희미한 불빛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만, 저게 무엇일까? 용이는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게임 기계들 사이를 헤치면서 무심코 그쪽으로 더듬더듬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벽이 보였습니다. 동전을 바꾸어주곤 하는 조그만 방이었습니다. 그 방의 투명한 유리벽 저편 안쪽에 어떤 남자가 혼자 고개를 갸우뚱 숙인 채 앉아 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누구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남자의 머리 위쪽 천장엔 조그맣고 둥근 백열등 전구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뿐입니다. 용인은 그런 이상한 전구를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노란 색깔로 칠해진 그 전구에서는 역시 아주 노란 불빛이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게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불빛인 셈입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용인은 유리벽 가까이 다가가서 겨우 그렇게 불러봅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리벽 저편의 남자는 못 들은 모양입니다. 졸고 있는 걸까요? 저 아저씨 게임하러 왔는데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다시 한번 용인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기척이 없습니다. 마네킹처럼 꼼짝없이 굳어있을 뿐입니다. 용인은 얼핏 그 남자의 이상한 손을 보았습니다. 또 노랗네요. 노란 손가락. 그래요. 그 남자는 마치 단무지로 빚어 만들어 놓은 듯한 노랗고 기묘한 손으로 턱을 괜 채 졸고 있는 거였습니다. 용이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천장을 향해 빳빳이 곤두서는 듯한 느낌. 용이는 숨을 멈춘 채 문 쪽을 향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바로 그때였습니다. 왜 그냥 가려는 거지? 벼랑간 그 남자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우렁우렁 울려 나왔습니다. 어찌나 놀랐던지 용이는 하마터면 의자에 발이 걸려 나동그라질 뻔했습니다. 캄캄한 한밤중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 오솔길에서 무심코 메마른 나뭇가지를 밟았을 때 나는 소리처럼 그 남자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으스스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두 다리가 얼어붙은 듯 멈춰서서 용이는 우물거렸습니다. 거짓말! 사람을 불러놓고 왜 그냥 가려고 하는 거야? 예? 아니라니까요. 어느새 유리벽 저편의 남자는 고개를 바로 세우고 이쪽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용이는 숨이 꼴깍 넘어가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이상한 얼굴을 용이는 꿈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노랑 사람, 맞았습니다. 온통 노랑색 물감을 흠뻑 뒤집어 쓴 것처럼 남자는 얼굴도 노랑, 머리도 노랑, 눈, 코, 입, 귀, 목, 입술까지 모두가 하나같이 노랗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눈동자까지도 황금빛으로 노랗게 번뜩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리 와, 어서. 그 노랑 남자의 노란 입술이 노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스레 아주 느리면서도 나지막한 목소리입니다. 예, 이리 오라니까. 옳지, 그래야지. 노랑 남자의 노란 얼굴이 노랗게 흐흐흐 하고 웃었습니다. 용이는 겁에 질린 채 유리벽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도망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용이는 무서운 악몽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유리벽 앞에서 용이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비로소 용이는 유리벽 안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뜻밖에도 70살이 훨씬 넘어 보이는 늘수구레한 할아버지의 얼굴입니다. 노란 머리에 노란 수염을 코 밑과 턱 언저리에 이러고 있는 낯선 얼굴, 물론 용이가 처음 보는 할아버지입니다. 아까부터 무척 기다리고 있었지, 널 말이다. 유리벽 안에 노란 할아버지가 노란 이를 드러내며 으흐흐 하고 웃었습니다. 저를요? 네가 오늘 우리 집에 들어온 맨 첫 번째 손님이니까, 으흐흐. 첫 번째 손님이라고요? 그렇고 말고. 자, 첫 번째 손님, 이건 특별한 선물이야. 노란 할아버지가 문득 노란 손을 뻗어서 유리벽 아래쪽에 나 있는 작은 구멍 쪽으로 내밀며 노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이는 아주 노랗고 쪼글쪼글한 손끝에 쥐어져 있는 동그란 물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건 놀랍게도 황금빛 동전이었습니다. 동전을 바꾸려던 게 아닌데요. 제 동전이
있으니까요. 받아두는 게 좋을 텐데. 이건 그냥 보통 동전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우리 집을 찾아오는 맨 첫 번째 손님에게 특별 서비스로 주려고 내가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것이지. 하하하하. 벼랑간 노란 웃음을 커다랗게 터뜨리는 것과 동시에 유리벽 밑에 작은 구멍 속으로 노랗고 쪼글쪼글한 손이 쑥 기어 나왔습니다. 그 노란 손은 용이의 손을 와락 움켜잡더니 손바닥 위에 동전을 남겨놓고는 다시 저편으로 쑥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어서 가서 마음껏 해봐. 그 동전 하나만 가지면 어떤 게임이든 내 마음대로 끝없이 계속할 수가 있단 말이다. 으흐흐. 꿈을 꾸는 듯 어리둥절해 있는 용이의 등 뒤에서 노란 웃음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용이는 더듬더듬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게임 기계는 모조리 꺼져 있었습니다. 전기가 한꺼번에 나가버린 걸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이가 앞을 지나가자마자 그 게임 기계들은 벼랑간 화면이 찰칵 밝혀지면서 찰칵찰칵 작동하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까? 이야, 신기하다.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다. 용이는 놀라 소리치며 이리저리 빠르게 돌아다녀 봅니다. 지금껏 먹통같이 꺼져 있던 기계들이 용이가 다가갈 때마다 정확히 하나씩 켜지면서 일제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가게 안에 놓인 수많은 게임기들이 모두 다 켜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기계들은 모두 용이가 처음 보는 아주 색다르고 새로운 게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용이의 눈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반짝입니다. 용이는 게임기 앞에 허겁지겁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노란 할아버지가 준 노란 동전을 투입구에 넣고는 신나게 게임기를 두드려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신나고 재미있는 게임들 뿐일까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두드려보고 그 할아버지의 말대로 동전은 언제까지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이 끝나면 어김없이 그 동전은 투입구에서 또르르 굴러나와 주곤 했으니까요. 용이는 자리를 옮겨 다니며 놀이에 아주 정신없이 홀딱 빠지고 말았습니다. 얼마쯤 그렇게 시간이 지났을까? 그때까지도 가게 안의 손님이라고는 오로지 용이 혼자뿐이었습니다. 한동안 우주인과 뽕돌이 만세라는 게임에 열중해 있던 용이는 살짝 실증이 났으므로 더 재미있는 게임이 없나 하고 두리번거립니다. 저만치 맨 구석진 곳에 서 있는 기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기계는 어딘가 좀 달라 보였습니다. 몸체가 다른 것들의 서너 배는 될 정도로 유난히 큰 그 기계 앞으로 용이는 다가갔습니다. 무지개 나라행 타임머신 초특급 그 게임 기계의 이름인 모양입니다. 화면엔 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모험과 신비에 가득 찬 환상의 나라. 자, 우리 모두 무지개 나라로 떠나보지 않겠어요? 만약 타임머신 초특급을 타고 여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노란색 단추를 한 번만 눌러주세요. 타임머신이라고? 이건 제법 그럴싸한데 어디 한번 해볼까? 용이는 의자를 끌어다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단추를 손가락으로 콕 누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귀하의 현명한 판단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토록 흥미진진하고 짜릿한 여행을 귀하는 앞으로 언제 어디서건 두 번 다시 경험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딩동댕 딩두렁디 딩두렁당당. 요란한 멜로디가 울려 나오더니 화면이 바뀝니다. 잠깐만 신사숙녀 여러분, 여행 계약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충고해드립니다. 이 여행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여행입니다. 빨준 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나라를 차례로 찾아갈 예정인 이 모험 여행엔 대단한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귀하의 안전한 귀환을 100% 보장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이 여행은 일단 시작한 다음엔 결코 마음대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자, 귀하에겐 아직 취소할 기회가 마지막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빨간 단추를, 만일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타임머신에 탑승을 원하신다면 노란 단추를 3번만 힘껏 눌러주세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꽤나 복잡한 걸, 대단한 위험이 뒤따르니까 안전한 귀환을 보장할 수 없다고? 허풍 한번 참 대단하다 대단해. 좋아. 용의는 적혀있는 글자대로 노란색 단추를 손가락으로 콕콕콕 눌렀습니다. 딩도랑디 딩도라랑 딩딩도 라리라리당당. 요란한 멜로디와 함께 마지막으로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콩그레츄레이션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침내 귀하는 우리와 함께 무지개 나라행 타임머신 초특급에 탑승하신 것입니다. 내 운명은 예 운명은 내 운명, 내 운명은 예 운명. 이것은 우리 타임머신의 슬로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귀하가 가지고 계신 황금색 동전을 정확히 13초 이내에 본 타임머신의 동체 아랫부분에 있는 투입구로 집어넣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들의 여행은 출발하게 됩니다. 자, 준비, 카운트다운 시작. 용인은 허리를 굽히고 기계의 몸체를 살펴봅니다. 12초, 11초, 10초.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 걸까요? 뜻밖에도 투입구가 얼른 눈에 띄지 않습니다. 9초, 8초, 7초. 용인은 의자에서 내려와 쪼그려 앉아 두리번거립니다. 주위가 워낙 어두운 까닭에 투입구를 좀처럼 찾을 수 없습니다. 앞에도 없고 양쪽 옆에도 없습니다. 6초, 5초. 아, 바로 그 순간입니다. 기계의 앞면 맨 아래쪽에 투입구가 손으로 만져졌습니다. 용인은 땅바닥에 얼굴을 거의 붙이듯 납작하니 엎드린 채 그 노란색 동전을 투입구 속에 집어넣으려고 팔을 쭉 뻗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너무 서두르다가 동전이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전은 기계의 뒤편 캄캄한 어둠 속으로 또르르르 굴러가 들어가고 맙니다. 용인은 허둥지둥 엎드려 팔을 한껏 앞으로 뻗어내었습니다. 용케도 용의의 손끝에 동전이 잡힌 바로 그 순간입니다. 벼랑간 칠흑같이 깜깜한 그 어둠 속으로부터 또 하나의 손이 불쑥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노란 손, 그래요. 단무지같이 온통 노랗고 길다랗기만 한 그 쪼글쪼글한 정체불명의 귀괴한 손이 쑥 기어나오더니 동전을 쥔 용의의 손을 덥석 낚아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용의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용의의 몸뚱이는 깜깜한 어둠 속으로 간단히 끌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 용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앞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하수구 같기도 하고 불 같기도 한 그 캄캄한 어둠 속으로 용의의 몸은 한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용의는 이내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나왔네? 그림자 인간의 나라.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렴풋한 의식 속에서 용의는 얼핏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앙. 무엇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듯한 소리. 용의는 퍼뜩 눈을 떴습니다. 아! 순간 용의는 비명을 터뜨렸습니다. 어찌된 셈일까요? 난데없는 오토바이 한 대가 바로 맞은편으로부터 엄청난 속도로 맹렬히 달려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잠시만요. 넘어간다. 저는 못 가는데. 맹렬히 달려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용의는 엉겁결에 몸을 떼구르르 굴렀습니다. 용의는 이마에 땀을 훔쳐내다 말고 문득 의아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온통 푸르른 들판이 앞과 뒤로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대단히 넓은 그 들판은 파란 잔디밭으로만 되어 있을 뿐 벼나 채소 같은 다른 식물들은 전혀 안 보입니다. 들판 한가운데로는 아스팔트 도로가 일직선으로 뻗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어진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도로 양옆에는 여러 가지 신호판과
광고 간판 따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게 보입니다. 용인은 바로 그 쭉 뻗은 아스팔트 도로 위에 엎드려 있는 참이었습니다. 이상하군. 여기가 어디지?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걸까? 용인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아무리 해도 영문을 알 수가 없어서 연신 두리번거리기만 합니다. 오직 파랗기만 한 하늘, 그 하늘 위로 이따금 아이스크림 조각 같은 흰 구름들이 느릿느릿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물감으로 그린 듯한 구름입니다. 구름뿐만이 아닙니다. 들판도 하늘도 도로 표지판도 모두가 마치 그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가만 그러고 보니 어디서 많이 보았던 풍경 같은데 이곳은 어디일까? 내가 어디서 보았더라. 바로 그때입니다. 부앙 부앙 귀청을 찢는 듯한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지르며 오토바이는 용이의 바로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지나가 버렸습니다. 용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마터면 바퀴에 치일 뻔했던 것입니다. 휴, 그건 그렇고 대관절 여기가 어디지? 바로 그 등 뒤에서 또 한 대의 오토바이가 맹렬하게 질주해 오고 있었습니다. 용이는 벌떡 일어나 아슬아슬하게 길 옆으로 비켜났습니다. 이봐요, 사고 날 뻔했잖아요. 쏜살같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향해 용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토바이는 어느 틈에 저만치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커브길을 돌아가던 오토바이가 벼랑간 미끄러지며 길가의 표지판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쾅! 굉장한 폭음과 함께 오토바이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사고다! 사고가 났어! 용이는 허둥지둥 그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또 다른 오토바이가 이쪽으로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없이 많은 오토바이들이 길다란 개수를 이어서 전속력으로 마구 질주해 오고 있는 게 아닙니까? 스톱, 안 돼요. 위험해요. 용이는 황급히 두 팔을 저으며 그들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이미 엄청난 사고는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쾅쾅 쾅쾅 한 대, 두 대, 석 대, 넉 대. 수많은 오토바이들은 똑같이 바로 그 커브길에서 충돌하거나 뒤집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어디선가 오토바이들은 계속 달려오는 것입니다. 12대, 10대, 25, 26, 27. 오토바이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화염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걸 어쩌면 좋아. 용이는 그 끔찍하고 놀라운 광경에 그만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을까. 죽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 어서 병원으로 옮겨야 할 텐데. 용이는 울면서 숨이 넘어가도록 뛰어갔습니다. 과연 주변은 아수라장입니다. 아무렇게나 벌렁 낮아빠지고 뒤집혀진 오토바이, 여기저기 쓰러져 나뒹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죽고만 것일까요? 사고 현장엔 움직이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섭고 참혹한 그 광경 앞에서 용이는 더욱더 슬피 울었습니다. 쓰러진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흔들어 보았지만 누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 어느 순간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눈을 뜨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내 목이 제자리에 붙어있나? 무릎이 부러졌나봐. 움직일 수가 없어. 난 팔목이 부러졌어. 오늘 하루만도 벌써 45번째야. 그래도 넌 운이 좋은 편이지 뭐냐. 난 이번으로 꼭 99번째란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젠 더 부러질 팔다리도 없는걸. 휴, 이 불쌍한 그림자 인간 신세. 오늘도 얼마나 더 죽었다 깨어나기를 되풀이해야만 하는 걸까. 비참한 내 팔자야. 차라리 세상에 생겨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은 저마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터뜨리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풍뎅이처럼 뒤로 돌아간 목을 바로 돌려 세우는 사람, 동강 끊어졌던 팔다리를 제자리에 붙이는 사람, 피투성이가 된 몸을 말끔히 닦아내는 사람, 엉망으로 일그러진 헬멧을 뒤집어 쓰는 사람. 그러더니 어느 틈에 수백 명이나 되는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끔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물깡통처럼 온통 뒤죽박죽 부서지고 망가져버린 오토바이들은 그들이 손으로 몇 번 주물럭거리자마자 이내 반짝반짝 윤이 나는 멋진 새 오토바이로 변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용이는 입을 딱 벌린 채 말뚝처럼 서 있을 뿐입니다. 가만, 이 아이는 누구지? 오라, 조금 전에 곁에서 시끄럽게 울어대던 녀석 아니야? 맞았어.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들은 용이를 빙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일제히 용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라, 근데 이 녀석은 좀 이상하게 생겼군. 안 그래? 정말, 야하, 이렇게 생긴 그림자 인간도 있었나? 아하, 아주 못생긴 그림자 인간인걸? 진짜 못난이라고. 그들 중 하나는 용이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려고 했습니다. 뭐? 그림자 인간이라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인간이면 인간이지. 그림자 인간은 또 뭐람. 그리고 뭐 날더러 이상하게 생겼다고? 그거야말로 내가 할 소린걸. 무슨 얼굴이 저렇게 엉망진창이냔 말이야. 그리다가만 낙서같이 눈, 코, 입만 대충 그렸을 뿐 마치 두부같이 뭉툭한 얼굴들 뿐이잖아. 그런데 가만 있자. 그림자 인간들이라고? 뾰루퉁 화가 나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하던 용이는 벼랑간 무릎을 탁 하고 쳤습니다. 맞았습니다. 이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온통 푸른색 물감을 칠해놓은 듯한 들판, 축쭉 뻗은 도로, 아이스크림 조각을 닮은 흰 구름, 이상한 도로 표지판과 장애물, 그리고 지금 눈앞에 모여있는 이 우스꽝스럽고 묘한 얼굴들. 아, 그렇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용이가 무지개 나라 전자오락실의 게임기 화면에서 수없이 보았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용이는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마치 꿀통처럼 뒤죽박죽입니다. 헤이 꼬마 친구, 이름이 뭐야? 빨간 헬멧을 쓴 남자가 물었습니다. 용이에요, 강용. 용이는 대답했습니다. 뭐? 강동이라고? 아니야, 깡통이라고 그러잖아. 아니, 깜동이라는 거 같은데? 껌통이라고 그랬지 아마. 틀렸어, 땅콩이래. 아니야, 킹콩이 맞아. 깡통이라니까. 밥통 같은 소리 하지 마. 밥통이랬어, 밥통. 그것들은 저마다 옳다고 떠들어댑니다. 용이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커다랗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틀렸어요. 강용이라니까요. 강용. 아이쿠 귀야. 갑자기 왜 고함을 치는 거냐? 강용. 그게 네 이름이란 말이지? 그래요. 이제 알았어요? 용이는 입을 삐죽이며 쏘아붙여 주었습니다. 오, 미안. 우리가 모두 헬멧을 쓰고 있어서 잘 듣지를 못했나 보구나. 그런데 그건 그렇고 네 오토바이는 어디 있니? 빨간 헬멧의 남자가 물었습니다. 오토바이라고요? 난 자전거밖에 탈 줄 모르는걸요? 자장가라고? 그게 뭐 타는 거냐? 빨간 헬멧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곁에서 다른 헬멧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자장가가 아니라 자랑거라잖아. 무슨 소리 주전자랬다고. 아니야, 짜장면이라고 하는 걸 똑똑히 들었는걸? 자장거랬어. 주전자가 맞다니까. 짜장면, 주전자, 찐뽕. 잘은 모르지만 찐뽕은 절대로 아니야. 그럼 짬뽕인가? 또다시 저마다 옳다고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바람에 귀가 따가울 지경입니다. 용이는 큰 소리로 다시 말해주었습니다. 다 틀렸어요. 자전거라니까요. 그것도 몰라요? 오토바이하고 비슷한 건데 바퀴가 달려있어서 페달을 굴리면 앞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탈 것이라고요. 아하, 아니 참. 자전거라고 했었구나. 그런데 이상하군. 우리나라엔 그런 괴상한 물건은 없단다. 그 자전거인지 짜장면인지는 지금 어디 있지? 한번 보여다오. 여긴 없어요. 우리 집에 있다고요. 우리 집? 집은 또 뭔데? 아니야, 짭이라고 하잖아. 쩝이랬어. 짭짭이 맞아. 쩝쩝이야. 찝찝이랬다니까. 그래. 어찌된 영문일까요? 그 헬멧을 쓴 그 이상한 사람들이랑 나누는 대화란 모조리 이런 식이었습니다. 용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말이 통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각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지금 여기가 어디인가 하는 것뿐이니까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긴 어디긴 어디야? 그림자의 나라지. 그림자의 나라라고요? 거참 너는 아무래도 이상한 아이인걸. 그림자 인간이 그림자의 나라를 모르다니. 정말 듣고 보니 그렇군. 그림자 인간 치고는 너무나 못생겼어. 무엇보다 그 사실이 수상하단 말이야. 맞았어. 우리들의 얼굴은 모두가 똑같아서 구별할 수가 없는데 이 녀석은 그렇지가 않아. 혹시 불량품 아니야? 그래. 불량품이 틀림없다고 그랬었군. 이 녀석을 누군가 실수로 잘못 만들어낸 게 분명해.
우리 그림자 인간들 중에 불량품이 깨어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이것 봐, 이 아이는 오토바이도 없잖아.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로군. 참을 수 없어. 오토바이도 없이 걸어다니다니 원. 그들은 똑같이 뭉툭하고 밋밋하게만 섬긴 얼굴로 떠들어. 됩니다. 용이는 이번에야말로 웃음이 터져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하, 불량품이라고요? 자기들하고 내가 똑같은 줄 아나 봐. 이거 보세요. 나는요, 당신들 같은 그림자 인간인가 뭔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뭔데? 난 진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요. 말하자면 당신들을 만든 것도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무엇이 어쩌고 어째? 모두 들었어? 이 녀석이 사람이래. 벼랑간 그들은 똑같이 마구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게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금방이라도 달겨들 듯이 으르렁거리며 어쩔 줄 모릅니다. 뜻밖의 사태에 용이는 새파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냐, 너 잘 만났다. 네가 사람이란 말이지. 이제야말로 복수할 기회가 왔구나. 어디 맛 좀 봐라. 원수를 갚아야 해. 이 나쁜 사람 녀석의 숨통을 끊어버리자고. 이 녀석을 우리들처럼 오토바이에 태워. 그래서 몸뚱이가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충돌 사고를 당하게 만들어줘야 해. 아니야, 두 다리를 부러뜨려 주자. 팔도 부러뜨려. 팔목뼈가 가루가 되게 해. 목도 분질러야지. 풍뎅이 목같이 뱅뱅 돌려서 말이야. 그들은 돌연 무시무시한 눈빛을 하고 용이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용이는 뒷걸음질을 치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왜 이래요? 내가 우리 인간들이 당신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러자 그들은 이를 드러낸 채 으르렁대며 말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자, 똑똑히 봐라. 너희 인간들이 제멋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뒤부터 우리들은 단 한순간도 쉴 수가 없게 되었어. 한숨도 편히 잠을 재워주지 않아. 너무나 피곤해서 잠시 졸고 있기라도 하면 너희들은 우리를 깨워서 억지로 오토바이를 타게 만들지. 엄청난 속도로 몰다가 사고를 내서 우리를 다치게 해.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목을 부러뜨려야만 하지. 팔다리는 수천 번씩 부러뜨리지. 내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 잔인한 인간 녀석들. 그렇게 참혹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너희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아이고 허리야, 갈비뼈가 부러졌나 봐. 그래도 넌 아직 부러질 뼈라도 남아있나 보고. 난 감각조차 없어. 아, 지긋지긋해라. 오토바이가 뒤집혀 쓰러져도 기절해 있을 자유조차 우리에겐 없어. 인간들이 우리를 이내에 불러내니까. 부러진 팔과 다리를 이끌고 다시 오토바이를 몰아야 하지. 어쩔 수 없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달리는 우리 꼴을 보고 너희들은 야호 환호성을 지르지. 비열한 인간들. 그러다가 또 쾅 사고가 나고 우린 또 길바닥에 처박히는 거야.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씩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해. 차라리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이겠지. 그러나 우린 죽을 자유조차 없어. 이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해야만 하는 걸까? 기계가 고장날 때까지겠지. 고장나면 또 간단히 고쳐버리고 마는걸. 가엾어라. 그림자 인간들이여. 원통해, 분해. 이 모두가 저 잔인한 사람들 때문이야. 우리는 증오한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들을. 옳소. 그들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저마다 고래고래 소리칩니다. 슬픔과 고통에 겨워 눈물을 줄줄 흘리기도 합니다. 용이는 겁에 질려 다만 턱을 덜덜덜 떨어대기만 할 뿐입니다. 자, 이 녀석, 이래도 너희들이 얼마나 잔인한 족속들인지 모른단 말이냐. 너도 한번 우리처럼 당해봐야 해. 너희들이 좋아라 낄낄거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해. 자, 도망칠 생각은 마. 넌 이제 도간에 든 쥐란 말이야. 복수다, 복수야. 그들이 점점 다가옵니다.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무서운 눈빛, 시근덕 듣는 숨소리, 복수심에 불타는 얼굴. 아니에요. 그건 내 탓이 아니에요. 난 몰라요. 정말이에요. 용이는 숨을 헐떡인 채 헐떡이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이를 포위한 채 점점 죄어들어옵니다. 마침내 그들이 용이의 팔을 덥석 움켜쥐려는 순간 용이는 획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길을 벗어나서 들판을 가로질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간다! 잡아라! 저놈을 잡아야 해! 어서! 등 뒤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동안 있는 힘을 다해 도망치던 용이는 이윽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찌된 셈인지 아무도 뒤쫓아오지 않았기. 막 뛰고 있어요. 때문입니다. 뒤돌아서서 바라보니 수백 명의 그림자 인간들은 도로 위에 웅성거리고 서서 이쪽을 향해 소리를 질러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오라, 그렇군. 그림자 인간들은 길 밖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 못했잖아. 휴,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군. 하마터면 붙잡힐 뻔했지 뭐야. 용이는 잠시 풀밭에 주저앉아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또르르 짤랑, 뭔가 거대하고 동그란 물체가 땅 위로 굴러떨어져 내리는 듯한 소리. 그 소리는 어찌나 크고 굉장한지 용이가 앉아있는 풀밭이 와릉와릉 흔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온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 쪽에 그림자 인간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 천둥 소리, 천둥이 친다. 시작이다. 빨리 위치로 돌아가야 해. 그들은 벼랑간 허둥거리며 우르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오토바이에 훌쩍 올라타더니 일제히 부앙 소리를 내며 앞을 향해 질주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맨앞 오토바이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장애물에 세차게 부딪혀 버렸습니다. 뒤이어 달리던 오토바이들도 차례차례 똑같이 폭음과 함께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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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한 대, 두 대, 석 대, 수십, 수백 대의 오토바이들이 폭발하고 그때마다 타고 있던 그림자 인간들의 몸뚱이는 하늘로 휙 솟구쳤다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며 나가 떨어지곤 했습니다. 아, 무서워, 무서워. 용이는 그만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와들와들 떨려왔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잠시 후 소동이 멎었습니다. 용이가 지켜보고 있으려니 죽은 줄만 알았던 그림자 인간들이 하나 둘 깨어나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까? 아까처럼 말입니다. 용이는 그쪽으로 다가가려다가 곧 단념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붙잡히는 날엔 단단히 혼이 날 게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용이는 등을 돌려 반대쪽을 향해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잔디밭이 이어진 들판이었습니다. 잔디는 부드러웠고 하늘은 파랗고 맑았습니다. 이따금 아이스크림 조각을 닮은 흰 구름들이 느릿느릿 흘러가곤 합니다. 용이의 이마에서는 벌써 진땀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잔디도 맑은 하늘도 흰 구름도 왠지 용이는 무섭고 싫었습니다. 그건 아름답고 화려하긴 했지만 죽어있는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꽃도 나무도 들풀도 없는 잔디밭, 새 한 마리 곤충 한 마리도 날지 않은 하늘, 그것이 얼마나 쓸쓸하고 무서운 세상인가를 용이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용이는 지금껏 얼마나 게임 기계 속의 세계를 동경하고 부러워했었는지 모릅니다. 현실의 세상은 모두 멋대가리도 없고 재미도 없는 세계라고 비웃고 무시해버리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전자오락실에 가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그 놀랍고 화려한 세계는 정말이지 얼마나 신나고 멋진 세상처럼 여겨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이렇게 견딜 수 없도록 쓸쓸하고 이상하기만 하다니 용이는 와락 겁이 났습니다. 어서 이 무섭고 수상쩍은 나라에서 벗어나고만 싶어집니다. 엄마 아빠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친구들의 목소리도 그립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이곳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인지 용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용이는 다만 앞으로 힘없이 걸음을 옮기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요? 어느덧 들판이 끝나고 저만치 웬 건물 한 채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무척 커다란 그 건물의 지붕은 둥글고 높았습니다. 수많은 유리창과 흰색으로 칠해진 벽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용이는 그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은 여러 개의 넓은 방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뭘 하는 곳일까? 체육관처럼 생겼는걸? 용이는 첫 번째 방에 빨간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권투 경기장이었습니다. 사각형의 링이 가운데 만들어져 있고 그 주위를 빙 둘러 구경꾼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구경꾼들로 가득 찬 경기장 안은 그야말로 대만원입니다. 야,
권투 시합이 있나봐. 신나겠는걸? 권투 경기를 좋아하는 용인은 스탠드 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경기장 안은 공동묘지처럼 고요합니다. 그처럼 많은 구경꾼들은 어찌된 셈인지 제자리에 하나같이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을 뿐입니다. 숨도 쉬지 않고 눈동자조차 깜빡이기를 잊어버린 듯이 말이에요. 누군가 나타나서 동작 그만이라도 하고 명령이라도 내린 걸까요? 링 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글러브를 낀 채로 역시 각자의 코너에서 말뚝처럼 뚝 하고 정지해 있습니다. 준비 운동도 하지 않기로 한 모양입니다. 이상한데? 용이가 어리둥절해서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벼랑간 천장이 흔들릴 만큼 굉장한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읽을까? 또르르 짤랑. 무엇인가 굉장히 크고 동그란 모양의 물체가 굴러떨어진 듯한 소리였습니다.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말뚝처럼 제자리에 붙박힌 채 멈추어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겨라, 이겨라. 구경꾼들은 함성을 지르며 응원을 하고 두 명의 권투 선수는 용수철같이 발딱 튀어오르더니 링 가운데로 달려나갔습니다. 쥐죽은 듯 고요하던 경기장 안은 순식간에 끓는 솥단지처럼 와글와글 바글바글 시끄러워졌습니다. 링 위에 두 선수는 맹렬하게 펀치를 주고받습니다. 이겨라 이겨라. 구경꾼들을 따라 용이도 응원을 합니다. 두 선수의 실력은 엇비슷합니다. 때리고 맞고 피하면서 때리고 수없이 주먹이 오고 갔습니다. 한 선수가 얼굴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싸웁니다. 상대편도 피를 흘립니다. 1분, 2분, 3분. 이상한데? 어째서 휴식종을 안 치는 거지? 용이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링 위엔 처음부터 심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명의 선수만 서로 미친 듯이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5분, 10분, 20분 여전히 경기는 계속 중입니다. 두 선수의 몸뚱이는 완전히 벌겋게 피투성이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둘은 멈추지 못합니다. 와, 이겨라 이겨라. 이긴다 이긴다. 우리 편은 항상 이긴다. 눕혀라 눕혀라. 때려 눕혀라. 구경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지르고 손뼉을 치고 발을 쿵쿵 굴러대면서 쉬지 않고 응원을 합니다. 그들의 눈엔 이미 완전히 피투성이로 변한 선수들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걸까요? 용이는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운동 경기가 아니야. 이건 싸움인가 봐. 아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용이는 등골에 소름이 쭉 끼쳤습니다. 모두가 제정신을 잃고 미쳐버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안 돼요. 경기를 중단시켜요. 당장요. 용이는 저도 모르게 있는 힘을 다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구경꾼들의 응원 소리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이겨라 이겨라. 눕혀라 눕혀라. 때려 눕혀라. 함성과 손뼉 치는 소리, 발 구르는 소리가 건물을 무너뜨릴 듯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 무서운 경기를 중단시켜줘요. 저 두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다니까요. 모두들 그만둬요 제발. 용이는 마구 외쳐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용이는 그만 지쳐서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입니다. 한순간 시끄러운 함성이 뚝 그쳤습니다. 응원하던 구경꾼들도 그리고 링 위에 두 선수도 역시 그 자리에 딱 정지한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용이는 부랴부랴 링을 향해 달려들어갔습니다.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용이는 피를 흘리며 죽은 듯이 앉아있는 선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피와 땀으로 뒤범벅이 된 얼굴을 하고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이라니, 넌 누군데? 넌 누군데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엉뚱하다니요. 이렇게 피가 흐르는데 치료를 받고 쉬어야 하잖아요. 용이의 말에 그들은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표정입니다. 치료를 받고 쉰다고?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로구나. 휴식이라니, 얘야. 우린 오늘까지 정확히 꼭 33,033번째 시합을 해왔단다. 잠시도 쉬지 못하고 말이야. 맞아, 나랑 너랑 꼭 33,033번째 줄곧 싸워왔지. 또 다른 선수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아저씨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둘이서만 줄곧 싸워야 했단 말이에요? 용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니까 링 위에서 싸우는 건 언제나 우리 둘뿐이었지. 응원하는 쪽은 언제나 저 친구들이었고
그는 스탠드의 구경꾼들을 돌아다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시합을 당장 그만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만두다니 우리를 놀리려는 건 아니겠지. 어떻게 그만둘 수 있단 말이냐. 우리 둘은 영원히 이렇게 서로 싸우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는 걸. 아, 꼬마야, 우린 정말 쉬고 싶단다.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싸움을 계속하긴 싫어. 하지만 우리로선 도리가 없구나. 차라리 이대로 숨이 멎어버렸으면. 오, 죽음이여, 어서 우리를 찾아와다오. 이 무서운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다오. 그들은 엉엉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가엾어서 용이의 가슴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청난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구경꾼들의 슬픔에 찬 울음, 비통한 한숨과 탄식 소리였습니다. 아, 쉬고 싶어. 잠시만이라도 편히 잠들고 싶어. 이 끔찍한 세상이 싫어. 피 흘리며 싸우는 불쌍한 친구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해야 하더니 이제 눈물도 말라버렸단다. 내 손바닥을 좀 보렴.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 찢어져 버리고 말았어. 지금껏 444만 4,447시간 동안을 줄곧 손뼉을 쳐야 했단다. 444만 4,447시간이라고? 그래, 우리들은 모두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바로 이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어야만 했지. 누울 수도 없어. 잠들 수도 없지. 일어설 수도 가려운 데를 긁을 수도 없어. 옆 사람 얼굴을 돌아봐서도 안 돼. 코를 후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니. 죽었으면 어서 빨리 죽을 수만 있다면. 나도. 우리 모두 다. 그들은 저마다 스탠드 위에 정해진 자리에 부벼켜 앉은 채 슬프게 외쳐대었습니다. 뭉툭하고 밋밋하기만